자, 지금까지 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루드라는 기능이 기초가 되는데 create, read, update, delete의 약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성하고 읽고 갱신하고 삭제하느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모델에서 테스트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보통 앞에 대문자로 써주긴 하지만 일단은 소문자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테스트라는 모델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델을 일단 불러와야 돼요. 뷰에서. 그래서 뷰에서 일단은 모델을 다 불러왔었죠. 모델을 불러오고 그 다음 이 함수 안에서 객체명 그리고 모델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를 해주면은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define create 항상 리퀘스트는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객체명을 C라고 합시다. C라고 하고 모델은 저희가 테스트였죠. 테스트 오브젝트 create. 근데 보니까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테스트 앱에는 name이랑 age 두 개 있었어요. name은 생성 실험이라고 해보고 age는 뭐 3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요거 위에서 썼던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위에서 썼던 거 context hello hello 이거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 함수를 작동시켜 주려면 여기도 바꿔줄까요? 생성 실험. 이 함수를 작동시켜 주려면 어디서 작동을 하느냐? 여기 URL에서 매칭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패스 테스트 앱에 create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뷰에 create 뷰로 연결을 해보겠다는 의미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고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매핑을 테스트에 create로 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크리에이트로 들어오면은 이 크리에이트 뷰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 크리에이트 뷰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얘가 생성 실험 그리고 3이라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요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우리가 테스트 앱에 생성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헬로우 예전에 만들었던 헬로우에서 썼던 그대로를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걸 확인하려면은 어드민 페이지 한번 방문을 해봐야겠죠. 어드민 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테스트 앱에 아까 전에 우리가 생성한 게 생성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때로 여기다 변수 처리를 하면 될 거예요. 여기다가 뭐 변수를 뭐 제목으로 받든가 내용으로 받든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목, 내용 여기다 붙여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겠죠. 그럼 생성을 했으면은 불러오는 것도 필요해요. define 불러오기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get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너무 겹치는 이름이 많으니까 디테일로 하죠. 디테일 리퀘스트 이걸로 만들겠습니다. 자, 불러올 때는 어떻게 불러오느냐? 일단 당연히 모델명을 임포트 해야겠죠. 그래서 객체를 어떤 식으로 불러올 거냐를 정해야 돼요. get pk로 불러올 것이냐, id로 불러올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필터를 써도 되고 get을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형태를 많이 써요. 요거를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은 get 오브젝트 or 404잖아요. 오브젝트가 없으면은 404를 발생을 시켜요. 근데 위에 것들로 불러오기를 하면은 404 에러가 아니라 서버 에러를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에러가 났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자한테 뭐 때문에 에러가 난다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get 오브젝트 or 404를 써주는 게 가장 간편하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죠.
객체 이름을 또 똑같이 C로 해볼까요? 모델명, 아까 전 우리가 모델명을 테스트로 쓰고 있죠. 기본 키값 뭐 두 번째를 불러오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얘네들 그대로 갖다 써서 갖다 쓰고 콘텐츠를 헬로우 대신에 C를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네, C를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걸 바꿔보면은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디테일에도 매핑을 해줘야 돼요. 패스 디테일 여기 하면은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뷰스에 디테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핑을 해주고 반영을 해봅시다. 반영됐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테스트에 create 대신 디테일을 넣어주면은 네, 테스트 이응 지읒 티읒 테스트가 나옵니다. 도대체 우리가 아까 전에 뷰에서 짤 때 pk2를 해줬죠. 그렇다는 거는 두 번째 객체를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객체 보니까 이응 지읒 티읒 이름이 이응 지읒 티읒이고 age 20이라는 게 나오면은 됩니다. 이게 테스트할 때 우리가 HTML 안에서 헬로우 변수를 가지고 오게끔 했잖아요. 근데 이 헬로우 요 헬로우 안에 위에처럼 헬로우를 담아주는 게 아니라 요 친구를 담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C를 담아줬기 때문에 예, 두 번째 객체의 네임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네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객체 번호가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응지, 티읕, 니지난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한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자 모델에서 요거 str 네, 셀프 네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 HTML 이 템플릿으로 보내면은 그 객체의 제목, 이름 이런 것들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불러오기도 할 수 있어요. 불러오게 됐고 수정하기도 이거 똑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먼저 불러온 다음에 수정할 컬럼에 어떤 내용을 수정할 것인가 디테일을 한번 그냥 뜯어 고쳐 봅시다. 수정할 컬럼에 우리가 컬럼이 두 개 있죠. 네임이랑 에이지 두 개 있는데 네임을 이 선생으로 바꿔볼까요? 네임을 이 선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객체명하고 세이브를 해줘야 돼요. 세이브를 해줘야지 네, 이게 반영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2를 부를 때는 자 이응지 티읕이었죠? 새로 고침해도 이응지 티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테일 들어가면 이선생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해보면 이것도 이선생이라고 바뀌어 있어요. 왜냐? 뷰에서 C의 네임을 이선생으로 바꾼다고 지정을 해줬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 수정할 수 있고요. 삭제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세이브 대신 그냥 딜리트를 넣어주시면은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네, 모델을 불러온다는 말이 있으면 좋겠네. 네. 네, 객체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볼까요? 네, 수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객체를 먼저 불러와야 돼요. 삭제하고 싶은 객체를 불러온 다음에 딜리트를 해줘야지 네, 정확하게 삭제가 되겠죠. 여러 개를 삭제하고 싶으면은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필터랑 exclude라는 기능들은 이제 여러 개의 객체들 모음을 나타낸 거예요. 네, 이 필터를 걸면은 이 필터에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만 가져와서 삭제를 하는 거고 exclude를 걸면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만 가져와서 삭제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다뤄가면서 계속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크루드에 대해서 봤고 이런 식 말고도 우리가 게시글을 불러오는 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게시판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객체를 여러 개를 불러와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오브젝트 all을 써야 됩니다. 네, 지금 여러 거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가만히 냅두고 아까 전에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네,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할 겁니다.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리퀘스트를 넣어서 정의를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거는 리스트 객체 안에다가 테스트 모델의 오브젝트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다 가져와 가지고 콘텐츠 안에 이 리스트를 이 친구를 여기다 박아 넣고 우리가 이 테스트 템플릿에서 이 콘텐츠에 해당하는 콘텐츠에다 넣었으니까 이 안에 콘텐츠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이구야. 콘텐츠에 해당하는 부분에 우리가 불러온 모든 객체가 여기 담길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리스트라는 함수를 작동시키려면 여기서 매핑을 또 해줘야 돼요. 패스 리스트 슬래시 어떤 함수를 시킬 거냐? 뷰스 리스트를 쓰겠습니다. 가로는 필요 없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변경사항 반영하고 네, 리스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까 전에는 디테일이었고 이번엔 새로 정의한 리스트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쿼리셋이라고 해가지고 테스트 이준한 테스트 이선생 테스트 어쩌고저쩌고 테스트 어쩌고저쩌고 생성 실험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객체를 여기 다 볼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객체를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히 불러오기만 해가지고 뭐 딱히 예쁘다거나 뭐 그런 거는 그런 느낌은 안 들지만 나중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한 줄 정렬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바꿔주든가 하면은 꽤 그럴듯한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들 보면은 뭐 모델 PK 아까 전에 우리가 PK를 넣어줘가지고 불러왔는데 모델명하고 아이디를 얻으면은 이 모델 안에 이 객체 안에 속성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속성을 보면은 이 PK가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델 all 해가지고 불렀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불러왔었는데 여기서 땡땡하고 2 하면은 이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두 개만 불러온다는 상위에 두 개만 불러온다는 뜻이고 상위에 5개를 다 불러온다는 뜻이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2, 3 해가지고 부르면은 아이고 2땡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수업을 듣는다기보다는 본인이 다뤄보면서 여러가지 해봐야 아는 내용들이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age를 조금 뭐 좀 임의로 좀 작성을 해줄게요. 23, 20, 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를 불러오면은 모든 것들이 다 불러와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해볼게요. 리스트 2를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2 하고 이번에는 필터를 사용해 보려고 해요. 오브젝트 all이 아니라 여기다가 필터를 써보도록 할게요. 필터를 써볼 건데 필터를 어떻게 걸 것이냐, 이거는 여기 보면은 칼럼명하고 칼럼 이런 식으로 뭐 칼럼명이 칼럼에 해당하면은 가져오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우리가 칼럼이 name이랑 age 두 개 있잖아요. 이 age가 10보다 큰 것들 불러오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는 똑같이 매핑을 해줘야겠죠. 리스트 2로 들어오면은 리스트 2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매핑을 해줘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리스트 2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age is not defined 라고 나오네요. 네,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if 함수 걸듯이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좀 특수한 기능을 써줘야 돼요. 네, age 걸고 땡땡 gte는 10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greater than or equal to gte 이렇게 써주면은 age 땡땡하고 gte를 써주면은 이 값보다 큰 값들만 필터링 해라 라는 의미예요. 한번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걸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는 여기선 5개가 불러와지는데 여기서는 4개만 불러와집니다. 왜냐면은 10살보다 많은 것만 불러오라고 했거든요. 20으로 해볼까요? 20으로 해가지고 다시 부르면은 네, age가 20 이상인 것들만 불러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다루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잘못 썼었죠. 요거는 칼럼명, 여기는 칼럼명이라기보다는 조건이라고 써야지 맞을 것 같아요. 네, 칼럼명, 칼럼, 이거는 뭔 내용이냐면은, 칼럼명, 칼럼보단 내용이 맞겠다. 이 칼럼 안에서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 필터링을 해오라는, 네, 필터입니다. 각종 조건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if처럼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헷갈려요. 필터에서 쓸 때는 뭐 속성, 칼럼, 땡땡 그리고 특수한 명령어를 쓴 다음에 입력을 해야 돼요. 각종 연산자를 쓸 때는 이렇게 아래쪽 땡땡 대시를 아랫대시를 붙여 넣어야지 특수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더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쓸 수도 있고 반대로 exclude를 쓸 수도 있어요. 네, exclude를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필터랑 반대라고 했죠? 아까 전에 필터는 20살 넘는 것만 불러온다면 exclude는 뭐냐면 해볼까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20살이 안 되는 애들만 불러와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필터랑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필터를 쓰면은 단어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 칼럼명 칼럼 안에 이 contain, 장고라는 단어를 contain 하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써보지 않으면 사실 어려워요. 네, 이런 뭐 외래키 연결도 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다 뭐 요 커리문 지금까지 봤던 커리문 안에서 다 다룰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내용만 봐서는 사실 알기 어려우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뭐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서 익혀야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것도 네, 만들어 보지 않으면은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한 번에 알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터 말고도 order by라는 것도 있어요. order by 속성, 그러니까 칼럼, 속성이랑 칼럼이랑 비슷한 의미로 쓰이죠. 칼럼 형태로 써주면은 이 칼럼에 따라서 네,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오름차순으로. 근데 이 칼럼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역순으로 정렬하라는 의미가 돼가지고 알아서 정렬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을 만들 때 조회수별로 정렬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추천수별로 정렬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자별로 정렬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오더바이를 써가지고 정렬을 해줍니다. 네, 오더바이 중에서도 요 다운표, 물음표, 다운표 요걸 쓰면은 각 객체들을 랜덤하게 배치를 해줘요. 저런 거는 어디다 쓰면 좋으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썼어요. 청첩장을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요걸 직접 만들었는데 사진들 갤러리 배치할 때 새로 고침할 때마다 갤러리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진을 불러오는 순서를 랜덤으로 맞추기 위해서 저는 랜덤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기능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불러온 객체 모델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불러온다면 디테일 한번 볼까요? 테스트를 불러온다면 이 테스트 모델 안에 name이라는 속성이 있고 age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C 언어랑 비슷해요. 닷 문법으로 들어와가지고 단문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내용을 바꿔주거나 수정해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수정을 할 때는 항상 저장을 해줘야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위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위에다가 다시 옮겨두고 넘어가도록 하죠. 정렬까지 했고 새로운 속성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을 만들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뷰 안에서만 쓰기 위해서 속성을 만든다면 이 annotate를 사용해 가지고 annotate 요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annotate를 만들겠다 해 가지고 새로운 속성을 만들어 가지고 임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직접 써보지 않으면 쉽지 않아. 이것도 우리가 뭔가 만들어 보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템플릿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객체 이런 식으로 불러온다고 그랬잖아요. 템플릿에서는 객체하고 속성 이렇게 쓰면은 이 불러온 객체 안에 요 속성의 내용을 여기다가 보여주게 돼요. 템플릿에서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는 나중에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뷰에서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모델을 임포트 해온 다음에 그 모델을 다루는 방법으로 DB를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다. 되게 손쉽게 다룰 수 있다. 설령 SQL 쿼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다룰 수 있다.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